세 번째 시간이죠. 자, 이제 여기를 하나 잠깐 정리하고 대리를 좀 제가 봐드릴게요. 이게 민법 총칙에서는 상당히 메인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방금 본 게. 그리고 이제 보려고 하는 대리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메인이에요. 그래서 의사표시하고 대리 제도만 정확히 잡아놓으면 10문제가 배정이 될 때 5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5문제가. 원래 우리가 민총에서는 무조건 8개 정도를 확보를 하셔야 돼요. 8문제를. 그래 나중에 물권법이 14문제가 나오더라도 물권법이 의외로 좀 어려워요. 실제는 물권법 자체가. 그래서 어느 정도 문제를 확보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요걸 하나 지워놓고 봐볼까요? 이렇게.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이걸 알고 있는 게 비진이잖아요. 그럼 비진은 원칙은 뭐예요? 이제 효과가 원칙은 유효예요. 표시한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니까. 그 다음에 예외는 어떻게 돼요? 예외는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뭘로 가는 거예요? 이건 무효다 그랬습니다. 무효. 그래서 이걸 27회 때 취소라고 해서 문제가 배정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인데 통정허위 표시는 무조건 뭐예요? 그냥 얘는 효과가 당사자 사이는 언제나 무효 이렇게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착오는 두 가지죠. 어떤 거였냐면 첫 번째가 중요 부분이어야 돼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 두 번째는 과실이 없어야 돼요. 중과실이 없어야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죠.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그 다음에 사기나 강박은 둘 다 똑같아요. 얘는 뭐예요? 일단 유효이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의의하고 그 다음에 이 효과가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출발점이에요. 처음에 출발할 때. 이 정도는 11월 달에 하셔야 돼요. 11월, 12월 달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 이제 이걸 지울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요거 이제 법률행위에서 가장 핵심이 의사표시였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된 거고요. 요렇게 지워놓고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대리제도거든요. 요 대리제도. 대리를 좀 보자라고 하는 건데, 대리제도는 대신한다고 보시면 돼요. 난 누구 대신에 이런 의미예요. 이 대리제도 이제 여기를 들어오는 건데. 자, 대리는 크게 보면 네 개로 나눠져요. 네 파트인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서설 부분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 가지 면이라고 해서 삼면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대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그 무권대리가 있어요. 무권대리. 무권 대리하고 나오는데요. 이번 시험에도 여기는 무조건 배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배정이 됐고, 요 삼면관계 여기서 종합으로 문제가 배정이 됐고, 또 복대리 이렇게 문제가 배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요 삼면관계 요 뜻이 무언지 요 부분하고 요 무권대리가 두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가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고 표현대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협의의 무권대리 정도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11월, 12월 달은.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대리 제도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항상 대신 인감증명서를 나 대신 띄워주세요. 근다든지 또 나 대신 등기해 주세요. 나 대신 소송 대리를 해주세요. 변호사에게. 나 대신 집을 팔아주세요. 이렇게 대신에 뭔가를 하는 행위 있죠. 요걸 우리가 대신한다. 요걸 우리가 대리제도 그래요. 꼭 법률행위는 계약은 당사자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할 수도 있다. 계약은 요 법률행위 계약은 대리가 대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리제도라고 들어오는 거 있죠. 요걸 하나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 그 지금 교과서 프린트라고 하는 거 있죠. 중간에 넘어가는 건 아직 안 봐도 돼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기본 교과서가 700페이지짜리예요. 700페이지. 알겠죠? 양이 많다고요. 저도 기본 교과서를 반드시 읽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전에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꼭 읽어라. 예, 그런 추세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기본 교과서를 대체할 수 있는 책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읽어라 그랬고 요즘은 워낙 요약집들이 잘 나와요. 기본 교과서를 요약한 거 나중에 요약집을 읽으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기본 교과서는 데코레이션이 너무 많아요. 데코레이션이 많다는 게 뭐냐면 장식품들이 많다고. 그래서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 지금은 기본서가 저는 참조용이라고 봐요. 참조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 우리 요약집 있잖아요. 그 요약집을 위주로 해서 여러 번 보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양도 줄고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대령. 자, 93페이지 한번 와볼래요? 93페이지 오면 법률행위 대리라고 해서 법률행위 대리하고 제목 나오죠? 그 법률행위 밑에다가 계약이라고 좀 써볼래요? 계약의 대리 이렇게 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리 제도는 가장 일반적인 게 법무사. 여러분들 등기할 수 있죠? 그죠? 등기할 수 있는데 나 대신 등기해 주세요라고 한다든지 여러분들 교통사고 같은 거 해가지고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형벌을 좀 낮게 받으려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변호사가 대리인이에요. 자, 그럼 대리가 뭔지를 좀 정리하고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갑이 서울 사람인데 지금 집을 대전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시골 광주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대전에 있는 집을 팔려면 서울에 있는 일을 제껴놓고 대전까지 내려가서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매매 계약이라는 게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대전에 가 있다가 안 되면 서울 와서 또 일하다가 또 매수할 사람이 있으면 또 대전 내려가야 되고 얼마나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자기의 활동 범위가 좁아진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에 있으면 서울 일을 볼 수 있지만 대전의 일을 못 보잖아요. 거꾸로 대전에 내려가 있으면 서울 일을 못 봐요. 자기의 활동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대전에 삼촌이 사는 거야. 그럼 삼촌한테 전화해가지고 삼촌 내 집을 좀 팔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기 대신에 뭔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그럼 그 권한을 가지고 삼촌이 집을 팔 거예요. 그럼 삼촌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얼마 정도 팔면 괜찮겠니? 물어보면 그냥 시세대로 한 1억 정도 전후로 해서 팔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아우터리는 요 본인이 잡지만 계약서를 쓸 때 디테일하게 가격을 정하는 건 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 대리인에게 정권사항을 주는 거와 같은 거거든요. 자,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을이라는 사람에게 자기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줘요. 이걸 우리가 대리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리권 이해가 안 되죠? 그럼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야. 나 대신에 할 수 있는 권한. 이걸 우리가 나중에 이걸 수권행위라 그래요. 수권행위라고 해서 줄 숫자, 권세권자거든요. 뭔가 권한을 준다 이거죠. 내 집을 팔 수 있는 권한. 권리가 아니야.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는데 권리는 내 이익을 위한 거. 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권한은 나 대신 누군가 3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권한이란 건 3자를 위한 거, 권리는 나를 위한 거. 그렇게 생각하면 접근하기가 편해요. 여러분들 인감 떼오세요. 슈퍼에 가서 뭐 좀 사갖고 오세요. 그럼 권리를 준 게 아니지. 권한을 주는 거죠. 나 대신 네가 좀 뭔가를 해달라. 권한을. 그래서 이게 수권행위를 줬어요. 그럼 이 을이라는 사람이 주변을 물색할 거 아닐 거예요.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을. 그랬더니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매수하겠답니다. 그래서 얘가 뭐예요? 대리권을 준 행위를 여기서 대신해요. 대신한다. 대신 행위한다. 대신 행위한다. 이걸 대리행위라 그래요.
대신하는 행위. 만약에 집을 팔아달라고 했으면 집 파는 행위, 등기해달라고 했으면 등기를 하는 행위, 소송을 해달라고 했으면 소송하는 행위를 대리행위라 그래요. 그럼 대리행위를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 효과가 나오겠죠? 그 효과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 본인, 갑에게 이게 효과가 기속되는데요. 이걸 효과라 그래. 대신하는 효과. 만약에 여러분들 얘가 피의자, 피고인이었고 얘가 변호사예요. 그럼 소송대를 했단 말이야. 근데 판사가 징역 1년 하고 선고가 떨어지면 요 대리인, 변호사가 교도소 가요. 요 갑이 가야 돼요. 갑이 가야지. 효과는 누구한테? 갑이 받는다. 그럼 우리 대리 제도가 가장 큰 특징이 행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을인데 효과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갑이에요. 그래서 갑과 을이라는 효과를 받는 사람이 다르다. 요게 큰 특징이에요. 효과를 받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게 큰 특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약속을 하는데요. 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갑을 우리가 본인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그 행위하는 사람 요걸 우리가 대신한다 그래서 요건 대리인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인과 계약을 맺는 사람이 있죠.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상대방 이렇게 명칭을 갖다 붙여놔요. 그러면 자 이제 다시 갑이란 사람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다 그랬잖아요. 자 대리권을 줘요. 그럼 뭐예요? 대리 행위 하겠죠. 그 대리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되죠? 본인에게 기속시키는 제도. 이게 대리 제도예요. 대리가 뭐예요? 그러면 대신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돼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뭐라고요? 대리권을 주고 대리 행위를 하고 대리 효과는 누구에게? 본인에게 기속되는 제도. 이게 대리 제도예요. 그냥 우리 교과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부여되면 의사표시 대리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기속되는 제도 이렇게 써져 있는데 굳이 그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가슴에 와닿도록 하면 돼요. 꼭 말로만 해야 되나? 그렇죠? 행동으로 보여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느낌상으로도 대리가 뭐예요? 그러면 대리권 주고요. 수권행위 하고요. 그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대리행위를 할 거예요. 대리행위를 하면 효과가 나오겠죠? 그 효과가 누구한테? 본인에게 기속시키려고 하는 제도가 대리제도입니다. 안 되면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그렇죠. 나중에 집에 갔더니 아빠가 물어봐. 엄마가 물어보고 아들, 딸이 물어봐요. 엄마, 대리가 뭐예요? 저리가 새끼야. 그럼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뭔가 좀 설명을 해줄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삼면관계라는 건 세 가지 면이 있는데 요 대리권을 수혜하는 면, 요 면이 있는 거예요. 이 면. 요 하나의 면. 두 번째는요. 대리 행위를 하는 면, 요 면이 하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리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는 면, 요 면이 하나가 있지. 그래서 이 세 가지 면이 있다. 삼면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삼면관계가 나오죠? 그냥 써보는 거지요.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대리권,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대리 행위, 세 번째는요. 대리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대리권은 누구와 누구예요? 본인과 대리인 관계고 대리 효과는 대리인과 상대방 관계. 대리 효과 요건 상대방과 본인과의 관계. 거꾸로 가면 돼요. 그래서 요걸 나중에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험은 무조건 종합으로 한 문제가 배정이 돼요. 필히. 진짜 이건 안 빠지고 나와요. 종합으로. 한 종합으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총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8개 파트에 딱 8개로 나눠져요. 그 8개만 알면 이게 한 문제인데 8개 지문 이게 한 문제라고. 오지선다형으로. 여러분들 사지선다형 아니에요. 오지선다형이에요. 공무원 시험은 사지인데 여러분들 오지예요. 그럼 오지는 답이 될 확률이 20%밖에 안 돼요. 사지는 25%가 되고 퍼센트로. 그렇죠? 아니 너무 열심히 달려도 안 되고요. 근데 느긋하게 달리지도 않아도 돼야 돼요. 시험이라는 게.
지금은 좀 힘들죠. 11월 달에 오면 동영상 보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동영상 보신 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너무 의욕적으로 막 앞서려고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하시면 돼요. 가끔 나도 동영상 보거든요. 저도 수업을 듣는 게 있어가지고 동영상으로 수업을 듣는 게 있어요. 저도. 예, 근데 지금 아직 다 마무리를 못했네. 완강을 못했는데 가끔 틀어놓고 나도 뻘짓할 때 있어요. 틀어놓고 바쁘니까 다른 거 하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민법 동영상 틀어놓고 막 가서 빨래하고 세탁기 돌리고 커피 타갖고 오죠. 그럼 최소한 2분, 3분, 5분 가면 딱 앉았을 때 다시 리플레이 하여 그냥 쭉 가. 쭉 가죠. 음의 안도감이랄까? 5분 지났네? 그죠? 공부 안 한 건 생각 않고.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있는데. 자, 나도 수업을 듣는 게 있어서 저도 이제 아직은 졸업을 아직 안 해서 이제 끝납니다. 이제 하나 내년 4학년 올라가니까 내년까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따로 방통대를 다닌 게 있어가지고 농업과에 이제 가서 지금 4학년 올라가거든요. 아유, 빨리 끝내버려야지. 이게 전기과 갔다 전기과 갔죠. 그러다가 다시 뭡니까? 다시 또 농업과 갔죠. 참 하고자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요. 제가 끊임없이 책을 보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책을. 평생 책만 보는 것 같아. 제가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시 봐봐요. 여기 이렇게 가물병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요 을이 누구야? 을이 대리인이잖아요. 근데 대리는 잠깐 이야기해 놓고 갈게요. 대리인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알 것은 두 개만 좀 알고 가자고.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많이 써먹는 거거든요. 이무 대리인 이렇게 나와요. 이무. 요 이무자 동그라미.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있어요. 이게 법정이 있어요. 법정. 그럼 이무대리, 법정대리 그러는데요. 이무대리는 수권이에요. 수권. 나 대신 집 팔아주세요. 나 대신 뭘 해주세요. 하고 들어오는데 이걸 우리가 수권이라 그래요. 권한을 주어서 나오는 거. 근데 법정대리는 이건 수권이 없어요. 그냥 규정. 법의 규정에 의해서 나오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대리인.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친권자. 그 다음에 후견인들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만 19세가 되지 않으면 성년자부가 만 19세부터 성년이에요. 그러면 18세 12월 31일까지는 미성년자라는 거야. 그리고 19세 1월 1일부터는 성년자가 되고 그랬더니 자기 생일을 계산해요. 여러분들 생일날이 있죠. 생일날. 생일날이 예를 들면 언제라고 할까? 5월 1일이야. 그러면 당연히 18세 4월 30일까지는 미성년자야. 그리고 18세 5월 1일 날 되는 순간 뭐가 돼요? 성년자가 되는 거야. 그때 19세가 되거든. 그때부터 성년자가 되고 이게 초일을 산입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나이를 계산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은 계셔도 친권자가 안 계신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부모님 계시죠? 그럼 부모님은 계시지만 친권자는 안 계시는 거예요. 친권이란 말은 미성년자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피부가 탱탱하지 않아요. 그럼 미성년자가 아니지. 이해돼요? 그럼 시골에 누가 계시는 거야? 부모님이 계신다 그러죠. 대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대려 여러분들이 그 자식의 법정 대리인이죠.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지위가 뭐가 있냐면 법정 대리인의 지위인 친권자의 지위도 있고 부모로서의 지위도 있는 거지. 얘가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애가 둘이라 당연히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있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권자라는 지위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로서의 지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성년자가 돼버리면 그때는 부모로서의 지위만 있지 친권자로서의 지위는 없어요. 나는 법정 대리인이 아니라는 거지. 성년이 되면 애들이.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수권이 있냐 수권이 없냐. 그 다음 두 번째 유권 대리인이 있는데 유권 대리는 뭐냐면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나 대신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요건 대리가 행위를 했다면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만약에 무권이잖아요. 그럼 무권 대리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본인이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진다라고 하는 게 무권이에요. 무권, 유권 그래요. 만약에 이 친구가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잖아요. 그럼 물었잖아요. 얼마 정도 받으면 돼? 한 1억 정도 받으면 돼요. 그랬는데 얘가 계약을 할 때 8천만 원에 계약이 된 거예요. 8천만 원에. 그러면 값은 얼마예요? 8천의 소유권을 넘겨야 될 책임이 있다고. 왜? 유권, 권한이 있었잖아요. 권한이 있는 자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야. 이익이든 불이익이든. 근데 원래 무권은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요걸 한번 정리해 보면, 자, 머릿속에 대리가 뭐냐고 물어. 그대로 읽어야 돼요. 요 그림은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약속입니다. 갑은 본인은 누구에게?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고, 대리권을 가진 자가 대리 행위를 하고, 대리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되는 거예요? 본인에게 귀속된다.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데요. 자, 93페이지 한번 봐봐요. 대리의 개념. 대리란 하고 들어오죠? 대리란, 대리행위, 법률행위입니다. 대리행위, 계약의 당사자, 본인을 위하여 끊어요. 슬롯이 끊고, 타인, 대리인이 계약, 법률행위를 하거나 끊어요.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끊어요.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다. 직접 본인에게 기속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밑에 뭐 사적 자치 확장이라는 건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대리가 있다면 굳이 내가 대전까지 내려가서 집을 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서울서 내 일을 보면서 또 대전에서 내 집을 팔 수가 있잖아요. 뭐 확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계약 같은 걸 못 하잖아요. 근데 친권자인 법정 대리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능력을 보충해주는 보충적 역할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자, 뭐 중요하진 않아요. 넘겨보면 대리권의 뭐 성질해가지고 뭐 대리의 본질, 대리권이 인정되는 거, 대리 제도와의 뭐 구별되는 사자 보인가요? 사자는 간단히 보세요. 심부름꾼. 대리가 심부름꾼.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혹시 중개사 있죠? 중개사는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매도자가 만약에 1억을 좀 팔아주세요. 집을 그랬단 말이야. 근데 매수자가 1억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그냥 한 9천만 원에 팔면 안 돼요? 이렇게 중개사한테 물어본다고. 그럼 중개사가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매도인한테 물어보고 다시 한번 조율을 해봅시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중개사는 스스로가 가격을 결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자, 심부름꾼 같은 거야. 본인이 결정할 의사를 전달하는 심부름꾼 같은 거죠. 근데 만약에 아까 여기처럼 요 얘가 1억은 너무 비싸요. 9천. 그러면 을은 스스로가 9천을 결정할 수 있어요. 가격에 안 물어봐도. 이게 대리예요. 그래서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사결정. 사자는 심부름꾼. 비 오는 날 부침개 붙여가지고 아들한테 그 옆집 할머니 좀 갖다 줘. 그러면 접시 담고 갖다 주고만 오는 거 있죠. 그게 사자예요. 사자는 스스로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요. 그게 차이점이라고. 그런 부분이. 변호사 같은 경우도 뭐 내가 그랬잖아. 이거 증거로 채택해도 되나? 하고 판사가 물어보면 변호사가 잠깐만요. 제 의뢰인한테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변호사가 알았습니다. 해주세요. 근다고 스스로가 의사를 결정한다고. 그게 대리예요. 대리가. 자, 그래서 사자하고 약간 차이다는 느낌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처음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95페이지 대리 종류. 거기 오니까 이무대리 보인가요? 이무자 동그라미. 그리고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수권 동그라미 치면 돼. 이무는 수권. 자, 법정 동그라미요.
법정 위에다가 수권 X 규정 동그라미. 수권 X 규정. 발음이 이상한가? 규정. 아니, 규정 여기 요거 쓰면 된다고. 규정 동그라미. 자, 그다음 밑에 능동대리란 말 나오는데 잘 안 써요. 우리가 말하는 게 전부 다 능동이거든요. 능동은 옆에다가 위에다가 적극 쓰고요. 하는 쓰세요.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동이라고 돼 있죠. 소극이고 요건 받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는 거를 능동대리. 상대방이 전달해 줘서 받는 거 쓰지도 않습니다만. 자, 유권 동그라미. 유권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권한 동그라미. 유권은 권한이 있다는 말이고, 무권은요 위에다가 권한 X.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권과 무권을 나중에 가면 잘 구별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다음 밑에 2절 대리권 보인가요? 지금 대리권 요거죠, 요거. 대리권 요거에 이제 삼면관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대리권은 가장 큰 게 뭐예요? 대리권 그러면 누가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그런 권한을 준 거거든요. 근데 대리권 놔두고 넘겨봐요. 넘기면 어디가 있냐면 2번에 큰 2번에 박스 2번에 대리권에 발생해가지고 법정 대리권의 발생, 2번에 의무 대리권의 발생 보인가요? 다 이거 쓸데기 없어요. 왜? 법정 대리는 왜 발생해요? 법률에 규정이 있으니까 발생하고, 의무 대리권은 어떻게 발생해요? 수권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게 다예요.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 뭐니? 그냥 규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의무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 뭐예요? 수권. 나 대신 이거 해줘. 나 대신 이거 해줘. 그런 거 아니에요? 수권에 의해서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옆으로 가볼게요. 97페이지에. 박스 3번에 보니까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보인가요? 예, 거기는 별 5개. 요 놈은 쉽기도 엄청 쉬운데 요 근래 5년 동안 빠진 적이 없어. 한 줄이라도 들어가. 한 줄이라도. 자, 대리권의 범위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럼 요걸 간단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걸 지워보고, 아까 제가 한 8가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종합으로 문제가 나올 때. 그죠? 여기 8가지, 여기 요거하고 요 복대리 놔두라도 요건 한 8가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8가지. 그 다음에 복대리가 하나 정도. 그러면 한 문제나 2문제를 맞힐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요거예요. 대리권의 범위라고 하는 건데요. 굳이 지금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뜻만 알아보세요. 만약에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면서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잖아요. 그러면 집을 팔아달라고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까지만 허용을 할 거냐, 아니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는 것까지도 허용이 되는 거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느냐. 즉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 어느 범위까지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거기 자, 대리권의 범위 해가지고 1번에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자, 읽어볼게요. 법정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에 개개의 규정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 대리권의 범위가 결정된다. 규정 동그라미 규정. 그러면 법정 대리권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규정에 의해서. 자, 의무 대리권은 자, 수권에 의해서 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의무 대리권의 범위 동그라미 1번 수권행위 해석. 의무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 동그라미 수권행위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러니까 대리권을 줄 때 너 여기까지 해. 너 여기까지 해. 여기까지 해라고 수권을 줄 거라고. 좀 거기까지 하면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문제를 넘겨봐 이제. 넘겼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2번에 권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 보인가요? 이게 뭐냐면
대리권의 범위가 항상 명확하진 않아요. 불명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명확할 수가 있지. 그럼 여기에 뭔가 보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18조에다가 보충 규정을 뒀어요. 보충 규정을. 여기까지 할 수 있다. 이게 명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거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보존행위, 이용행위, 그런 계량행위가 있어요. 보존행위, 이용행위, 그런 계량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존, 이용, 계량인데요. 보존행위는 무제한이에요. 그럼 이용과 계량행위는 제한이에요. 제한. 제한이 가해져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거든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옆으로 가볼게요. 99페이지 한번 가봐요. 그럼 박스 하나 보일 건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박스로 정리한 거예요. 핵심 박스라고 해서 그 보존행위 동그라미 쳐봐요. 그 다음에 이용행위, 이용 동그라미, 계량 동그라미인데 자, 의의는 나와 있는데 보존행위가 뭐냐면 현상 유지 행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존은 현 상태로 유지하는 거, 의식주 생활. 그럼 이용은 뭘까? 이용은 돈 버는 거, 월세. 그 다음에 계량은 뭘까? 성형수술이라고 할까? 뭔가 고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 마당에다가 잔디 깔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집을 예쁘게 치장하면 올라가겠죠. 그런 게 계량 행위예요. 그러니까 보존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뭐야? 이용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거고 계량 행위는 뭔가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뭐라 그럴까? 아까 잔디를 깐다든지 또 나무를 심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또 보일러는 어디가 제일 좋아요? 몰라도 보일러 어떤 게 좋은지. 근데 우리가 보통 인식돼 있는 게 광고상 귀뚜라미 거꾸로 타는 건가? 그게? 그럼 만약에 내가 이름 없는 보일러였던 것을 귀뚜라미로 고쳤어. 그럼 가치가 올라가지 않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게 계량행위인 거지. 계량행위. 그래서 거기 보면 보존행위는 무제한 허용 범위에서 이용과 계량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박스를 다 외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외우는 게 미련스러워요. 핵심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핵심이라고 해도 다 외우면 안 돼. 이걸.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내비두라는 거지. 자, 요거 대리권의 범위 나중에 판례를 정리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봐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이제 큰 우리가 제목을 달아보는 거야. 대리가 뭔지. 지금부터 열심히 달리면 안 돼요. 알겠죠? 열심히 달리지 말고 기본 개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책상에 앉는 습관. 또 올해 코로나도 또 와가지고 그죠? 대유행이라고 할 건데 지금 2단계로 올라가고 내일부터 3단계까지 올라가면 여러분들 원래 못 나와요. 동영상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라이브 특강 하잖아요. 실시간 똑같이 해요. 진짜 이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가. 그런 건 내가 참 괜찮다 그 생각은 들어요. 정말 이게 다른 데 다 따라 하잖아요. 이게 그 메가스터디라는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좀 동영상 기술이 발달하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코로나 올 거라고 생각 못 했잖아요. 우리 세대는 동영상을 보고 공부한다? 그런 거 없었어요. 저희 때는. 근데 여러분들 세는 동영상이 있었죠. 이 친구는 젊어가지고 여기 더 젊게 보여.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죠. 고등학생인가? 왜 웃으세요? 올해 31에 10대 애들 10대가 원서를 낸 게 얼마인 줄 아세요? 올해 10대 애들 고등학생이 원서를 낸 게 중개사 시험을 보겠다고 원서를 낸 게 8만이었어요. 8만 명이 원서를 냈어요. 농담이 아니라 8만 명이 원서를 내서 공부를 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은 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저 건국대 부동산 학과 같은 데 있죠? 거기를 냅니다. 수시할 때게. 그래서 학교 가는 애도 봐서 분당에서 제가. 그게 똑똑하더라고 얘가.
정말 세거든요. 건국대 부동산학과는 정말 셉니다. 지금은. 워낙 부동산과 관련해서 수익을 벌어들인다는 게 알기 때문에 처음에 생겼을 때 그 학과는 쳐다보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서울대보다 더 세요. 비슷해요. 아닌 게 이게 미국하고 똑같은 것 같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서열이 매겨져 있잖아요. 대학이. 그렇죠? 외국은 서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딸내미가 하버드 나왔어요. 그럼 와 그러잖아요. 방송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MIT 나왔어요. 그러면 와 하지만 실제 미국에서는 별로 중요하잖아요. 하버드는 회계학과가 없습니다. 근데 지방 주립대 회계학과가 있어요. 거기를 더 잘 알아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과가 중요해요. 전공이 중요해요. 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서열이 매겨져 있고 어떻게 삶의 질이 매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국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어떤 걸 전공했냐가 문제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 가서 영문학을 전공했다. 그런 거 있죠. 유학 가가지고 걔는 4년 있다가 돌아올 애예요. 왜? 그 철저합니다. 미국은 그 대학을 졸업하면 그 과에 맞는 직업을 선택을 해야 돼요. 다른 과로 직업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영문학 전공했다면 아무래도 뭐예요? 영어니까 언론사, 소설, 출판사 그쪽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 애들이 출판사가 한국 사람 쓰겠습니까? 미국 사람이 더 잘하는데 영어를 더. 그래서 걔는 4년 뒤에 돌아온다는 약속을 한 거죠. 4년 뒤에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 잡으면 돌아와야 됩니다. 비자가 취소됩니다. 아주 철저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커요. 그런 것들이. 전공 같은 게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이지. 자, 대리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게 요건 너무 깊이 하지 말라는 거야. 아직은 알겠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리권에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가. 자, 아까 이야기했지만 요 의사결정을 누가 해요?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잖아요. 그럼 본인한테 손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리권의 제한이라는 걸 뒀고 대리권 제한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세 가지. 자기계약.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쌍방대리. 네 번째가 공동대리가 있어요. 근데 요것은 119조고 요건 124조인데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두 가지를 먼저 봐볼게요. 자, 요거 잠깐 설명하면 돼. 개념만 잡으면 되거든요. 자기계약이 뭐냐면 갑이 을한테 자기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잖아요. 그럼 대리권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과 계약을 맺어야 되죠? 근데 자신이에요. 싸다고 자기가 사버려. 그럼 계약서를 누가 써요? 을이. 그럼 누구에게 유리하게 가격을 정해? 을이 자기한테. 얘는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결정하지. 이걸 자기계약이라 그래. 그럼 자기계약은 쉽게 말하면 대리인이면서 플러스 뭐가 돼? 대리인 자신이. 자신이 뭐가 돼요? 상대방이 되는 거야. 상대방이. 자신이 상대방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본인이 침해를 볼 수가 있다고, 손해를. 그 다음에 쌍방대리는 갑이 아까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야? 상대방도 얘한테 집을 사달라고 대리권 준 거야. 여기는 팔아달라고, 여기는 사달라고. 우연찮게 일치가 된 거지. 그럼 가격을 결정할 때 을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 나한테 짜장면 사준 애가 누구지?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친구한테 유리하게 가격을 정해버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쌍방을 대리한다. 양쪽을 대리하는 거야, 양쪽. 양쪽 대리라고 합니다. 그럼 얘들은 원칙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자기계약과 쌍방 대리는 원칙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예외로 누가요? 해도 괜찮아 하고 본인이 승낙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럼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죠? 지금은 개념을 잡자고. 자기계약, 자기가 계약한다. 쌍방대리, 양쪽을 대리한다. 그럼 공동대리는 뭘까? 공동대리는 예를 들면 대리인이 수인일 수 있잖아요. 수인.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면 기껏 해봐야 변호사 한 명이잖아요. 근데 무슨 기업체 회장님이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거기는 변호인단이라 그래. 변호인이 아니라 변호인단. 여러 명이 모여서 소송 대리하는 거지. 이걸 공동대리예요. 한 사람 있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여러 사람 있는 경우. 그러면 요거 공동대리 하게 되면 요걸 어떻게 행위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요건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이게 원칙이 중요해요. 요게. 그렇죠. 거기 한번 봐볼게요. 뭐라고 했냐면 1번에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제목 동그라미 시대 자기계약 동그라미 쌍방대리 동그라미 그 의미를 부여해야 돼. 자기 쌍방. 자 밑에 원칙. 자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끊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자기계약 동그라미라고 한다. 끊어요. 쌍방대리 동그라미. 쌍방대리란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끊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끊어요. 혼자서 쌍방의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그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거든. 자, 이해됐죠? 그럼 당연히 이건 누군가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칙적으로 금지 동그라미 끝털이에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자, 동그라미. 근데 2번에 보니까 예외 보이죠? 본인의 허락 동그라미. 아, 본인이 허락하면 돼. 아, 당신이 내 집을 산다고요? 그러면 제값을 받고 사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예외로 될 수 있다. 원칙. 그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넘어와 봐요. 아직은 밑에 거 읽으면 안 돼요. 넘으면 양가로 2번 공동대리 볼 수 있어요? 공동대리 보니까 119조 조문만 읽어볼게요. 대리인이 수인일 때 수인 동그라미, 수인일 때는 각자 동그라미,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끊어요.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원칙이 각자가 아니라 원칙을 공동으로 대리한다. 이게 나오면 틀려요. 무조건 각자인데 원칙이 공동 대리다. 그러면 X라고. 원칙은 각자라고. 그것만 바뀌어요. 그것만 하나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넘어가 볼까요? 또 옆으로 가면 101페이지 대리권의 소멸이라는 거 보여요? 네, 대리권의 소멸하고 나오는데 요것도 올해 시험에 배정이 돼버렸어요. 이 대리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워보면 자, 여기 하나, 둘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안 써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그 마스터북이라는 게 나온다고 그랬죠. 교정제가 넘어갔는데 그 마스터북에 이게 다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기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들고 다니면서 색깔 입혀가지고 파란색, 빨간색 입혀가지고 그것만 외우시라고. 그럼 민법이 다 들어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만한 책 없어요. 민법책에. 자, 그러면 거기에 뭐냐면 대리권 소멸 그거거든요. 그럼 대리권의 소멸은 뭐가 있냐 그러면 대리권이 없어진 거죠. 외울 때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 어떻게 해요? 성파, 그 다음에 종료, 철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자가 뭐냐면 외울 때 외워야 돼요. 성파, 종료, 철회 그러는데요. 이 사자가 뭐냐면 본인이 사망했어요. 그럼 본인이 돌아가시면 굳이 대리인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요것들은 대리인이에요. 자, 대리인이 사망했다란 말 보이죠?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라고 해서요. 개시. 성년 후견 개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치매 환자 중 전혀 사물을 인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누군지 모를 때 가정법원에 선고가 있어요.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 이 친구는 대리권이 소멸돼 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파산.
대리인이 파산당하면 본인의 재산을 건들 위험이 있죠. 야금야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리권의 소멸 사유로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대리권 수유 행위가 종료됐어요. 그러니까 매매를 해달라고 했는데 매매가 끝났다 이 말, 종료. 근데 이게 철회는 뭐냐면 얘가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얘가 불성실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너 숙권행위, 아까 대리권 준 행위를 철회해버린 거야. 너 나가. 난 너에게 일을 못 시키겠어. 요게 철회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사성파, 쉬고, 종료, 철회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요. 얘는 올해 시험에 나오기는 좀 드물어 이제. 작년에도 배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까지 배정되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 가볍게 사사성파, 종료, 철회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고 밑에 101페이지 하단부 내용들 나와 있잖아요. 아까워요. 시간이 아까워. 요걸 읽는 게 안 읽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뒤로 넘겨보면 대리행위 하고 나왔죠. 현명주의. 자, 갔다 좀 쉬었다 오면 제가 요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꼭 쉬어야 돼요. 금방. 너무 빨리 쉬는 것 같아. 쉬었다 오세요.